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일반계기사 제1회 실기 필답형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300rpm으로 8kW를 전달하는 스플라인 축이 있다. 스플라인 축 또는 스플라인 키, 스플라인 키에 관련 문제로 볼 수도 있죠. 이 측면의 허용 면압력을 35MPa, 이수는 6개, 이 높이는 2mm, 못따기는 0.15mm. 아래 표를 적용시켜 다음을 구하시오. 단 접촉 효율은 75%, 보스 길이는 58mm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플라인의 단면이 주어져 있고요. 이빨수는 6개, 폭이 B고요. 그리고 안찌름이 D1, 바깥찌름이 D2로 해서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표를 보면 스플라인 규격이라고 해서 1형, 2형, 뭐 형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형식 구분 없이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큰 지름이 D2, 호칭 지름이 D로 되어 있죠. 호칭 지름은 스플라인에서 호칭 지름이라고 하면은 작은 쪽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부터 이제 규격을 선정하는 이런 문제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고 지금까지 몇 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뭐 약간씩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기존에도 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문제 1번은 전달 토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문제 2번은 스플라인의 규격, 즉 호칭 지름이 몇 밀리미터냐, 호칭 지름을 구하라. 호칭 지름은 D1이 호칭 지름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호칭 지름을 표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달 토크는 축 토크입니다. 300rpm에 8kW 주어졌으니까 전달 토크 줄로 계산을 해보면 기본 공식이 973 곱하기 9.8, 9.8 빠지면 킬로그램 메타로 계산이 되고요. 9.8 곱해주면 뉴턴 메타로 계산이 됩니다. 곱하기 회전수 n분의 전달 동력 킬로와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300rpm 분의 8kW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 메타 줄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2번 스플라인 규격을 계산하는데 지금 딱히 뭐 주어진 건 없고 주어진 조건에는 허용 면압 그리고 허용 면압력이 주어졌어요. 전달 토크로부터 전달 토크를 이 면압력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표현식 이용하는 것이죠. 자, 접촉 효율이 주어졌으니까 접촉 효율 고려하고 접촉 효율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무시하고 풉니다. 접촉 효율 2타에 이 스플라인에 걸리는 회전력, 회전력을 면압력을 이용해서 구해줘야죠. 회전력은 면압력에다가 면적 취해줍니다. 그리고 평균 직경이 D로 보고요. 평균 직경을 D로 보고 그러면 이제 토크는 효율 주어졌으니까 효율 고려해서 이 회전력에다가 중심축까지 거리 2분의 D를 곱해서 토크를 계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회전력은 면압력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면압력에다가 허용 면압력 뭐 QA로 표현을 해보죠. QA로 표현을 해보죠. 면적은 H-EC 이렇게 스플라인의 이빨을 보게 되면 UR에 이제 못따기가 돼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못따기가 이런 식으로 못따기가 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이가 H, 못따기를 C, UR에 못따기가 돼 있는 거로 보고요. 못따기가 주어졌으니까 고려하는 거죠. 못따기 안 주면은 무시할 수 있는 거고 못따기를 고려해서 요 길이를 잡은 거고 그다음에 폭이 주어졌죠. 폭이 주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면적은 이 면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H-EC UR에 못따기 EC 곱하기 보스 길이가 스플라인의 키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길이 L 곱하기 다음 이수 들어갑니다. 이수 6개 Z 요까지가 면적이 되는 거죠. H-EC 곱하기 L 곱하기 Z
여기까지가 면적이 됩니다. 곱하기 2분의 D. 2분의 D는 이때 D는 4분의 D1 플러스 D2가 됩니다. 2분의 D1 플러스 D2가 되는 거죠. 2분의 D1 플러스 D2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를 2로 나눴으니까 4분의 D1 플러스 D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지름은 2분의 D1 플러스 D2, 반지름은 4분의 파이 4분의 D1 플러스 D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구한 토크가 1번에서 구한 토크랑 같아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효율 2타 곱하기 허용 면압력 H-EC 곱하기 L 곱하기 Z 곱하기 4분의 D1 플러스 D2 이렇게 대입을 해서 지금 이제 D1 플러스 D2의 합을 계산해요. D1 플러스 D2의 합을 계산해서 이 표로부터 호칭 지름 D를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D1 플러스 D2의 합을 계산하는데, 토크, 전달 토크는 1번에서 구한 토크를 얘기하는 거니까 1번에서 구한 토크 값 뉴턴 메타로 계산했습니다. 곱하기 10의 3승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메타를 뉴턴 밀리미터로 표현을 해놓고 계산하죠. 효율은 0.75, 75%니까 0.75 곱하기 접촉 면압력은 35메가파스칼 그대로 들어갑니다. 35메가파스칼이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그대로 들어갑니다. 곱하기 H 높이가 2mm가 주어졌죠. 2mm 마이너스 2 곱하기 못따기 0.15mm 곱하기 L이 보스 길이입니다. 58mm, Z가 6개 곱하기 4분의 D1 플러스 D2 그래서 D1 플러스 D2의 합을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단위는 어쨌든 밀리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정해 놓고 이 D1 플러스 D2의 합이 계산하면 65.56mm가 나와요. 65.56mm가 나옵니다. 자, 표로부터 호칭 지름과 큰 지름 D2를 더해서 65.56mm를 넘는 직사이 값을 선택을 해 놓는 것이죠. 뭐 1형이든 2형이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넘겨보면서 보는데, 지금 28 플러스 32이면은 60이죠. 60이니까 요거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28 플러스 34면은 62mm니까 지금 65.56mm니까 65.56mm 근접한 값까지 내려가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28 플러스 32나 28 플러스 34나 지금 65.56mm에 미치지 못하니까 넘어가야죠. 넘어가서 32 플러스 36이면은 66mm가 돼요. 66mm. 65.56mm보다 바로 큰 값이 지금 66mm가 되는 것이 32 플러스 36 이렇게. 그리고 형식 2형에서 보게 되면 32 플러스 38 역시 65는 넘어가죠. 65.56은 넘어가게 됩니다. 70mm가 되니까, 그죠? 70mm가 되니까 70mm는 직사이 값이 아니죠. 직사이 값은 32 플러스 36 해서 68mm. 68mm. 그래서 68mm보다 바로 아래 값이라는 얘기죠. 65.56mm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D1 플러스 D2의 합이 68mm가 되는 32, 36. 그래서 D2를 36mm로 잡으면 D1이 호칭 지름이에요. D1이 32mm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호칭 지름은 32mm다라고 이렇게 적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답안을 적을 때 누누이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답안을 적을 때 이제 식을 쓰는 공간에는 식을 적어주고 답을 쓰는 공간에는 답을 적어줍니다. 공식을 적어주고 공식에 맞게 계산식 세우고 답 적어주고 답을 적어줬을 때 단위가 필요하면 반드시 단위를 적어줘야지 됩니다. 이와 같이 문제상에서 단위를 주어진 경우에는 단위를 안 적어도 답이 맞으면 맞게 채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순서에 맞춰서 정자로 흐려 쓰지 마시고 정자로 깨끗하게 적어 내려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공식을 설명하려고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채점하는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 다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식을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듯이 답안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문제 2번을 보도록 합니다. 지름이 50mm인 전동축으로 400rpm 7.35kW를 전달할 때 묻힘키 B 곱하기 H가 12mm 곱하기 10mm를 사용한다. 묻힘키의 허용 전달 능력이 8MPa, 허용 압축 능력이 20MPa이다.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묻힘 깊이는 2분의 H다 라고 해서 주어졌고, 축 토크 구하고 묻힘키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흔하지 않죠. 키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스플라인하고 묻힘키, 이렇게 두 문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흔치는 않습니다. 자, 나올 가능성은 이제 묻힘키가 훨씬 더 높은데 스플라인보다는 자, 그런 이제 특이한 점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묻힘키니까 지금 축이 있고 축에 묻힘키를 조립할 수 있는 홈을 파야 되겠죠. 그리고 보스 회전체가 있습니다. 회전체가 있고 회전체 쪽에도 홈을 파서 묻힘키를 이렇게 이제 체결을 해놓고 축이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축에 걸리는 회전력이 있어요. 회전력이 있고 키는 묻힘키는 단면은 사각형이고 길이는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축의 길이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묻힘키의 길이 L, 요 L을 계산하는 거고 2번에서는 1번에서는 축 토크를 계산해 주는 거고, 그래서 1번 축 토크를 계산할 때는 주울입니다. 자, RPM이 주어지고 킬로와트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974 곱하기 9.8, 974에 9.8을 곱해서 나온 값을 기억해 두셨다가 적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n분의 h 킬로와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400 rpm분의 7.35kW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 메타 주울로 계산이 됩니다. 자, 1번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2번은 키의 길이를 계산하는데 키의 허용 전달 능력이 주어지고 허용 압축 능력, 전달 능력과 압축 능력이 둘 다 주어졌으니까 둘 다 고려해서 큰 값을, 다시 말씀드리면 허용 전달 능력에서 보스의 길이를 구하고 축의 키의 길이를 구하고 압축 능력에서 또 키의 길이를 구해서 큰 값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문제다는 것이죠. 자, 먼저 키의 전달 능력, 키의 허용 전달 능력은 BLD분의 2T로 들어갑니다. BLD분의 2T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L을 계산해 줘야죠. L을 대문자로 놓겠습니다. 대문자로. 자, 그러면 키의 허용 전달 능력은 88MPa, 8MPa는 폭 B가 12mm 주어졌고요. L 구하는 값이고 축직경은 50mm입니다. 50mm 2 곱하기 T 비틀림 모멘트 전달 토크입니다. 축 토크. 1번에서 구한 것을 갖다 대입시키는 거죠. 뉴턴 메타니까 대입시킬 때는 뉴턴 밀리미터로 대입시켜요.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대입을 시켜놓고 여기서 L을 구하면 L이 밀리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의 허용 전달 능력으로부터 키의 길이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압축 능력. 허용 압축 능력은 시그마 CA로 뒀는데 HLD분의 4T로 풉니다. 묻힘 깊이가 2분의 H니까 기본 공식 써도 되죠. HLD분의 4T로 해서 여기서 L을 계산해 줍니다. L은 대문자로 놓자고요. 이렇게 해서 허용 압축 능력이 20MPa, 20 그대로 들어가고요. H 높이 10mm 곱하기 L 곱하기 축직경 50mm 4 곱하기 T 1번에서 구한 축 토크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대입을 해서 역시 L을 계산해주면 밀리미터 이렇게 떨어져서 이 값 중에서 이제 큰 값을 선택하는 거죠. 큰 값을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L은 몇 밀리미터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고, 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표가 주어지면 직사니까 선택해서 표에서 선택한 값을 답으로 선택해 적어주고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기존에도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뭐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